5초. 딱 5초였습니다. 화장로 문이 열렸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제 볼을 때렸죠. 검은 관이 천천히 밀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5초만 주세요. 모든 게 멈췄습니다. 기계음이 끊겼죠. 화염이 정지했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초, 2초, 3초.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5초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아니, 더 정확히는 제가 믿어온 22년의 의학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마커스 스틸입니다. 영국 출신이죠. 22년간 응급의학을 해왔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의관으로 일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곳에서 수백 명의 마지막을 봤죠. 그래서 저는 압니다. 죽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동공이 풀리는 순간, 체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제 손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제가 본 건 도대체 뭡니까? 에버그린 메디컬 센터. 미국 시애틀에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날 저는 장례동에 있었습니다. 섭씨 2도.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제 폐를 짓눌렀죠. 규정상 시신 이송 절차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화장로 앞이었습니다. 검은 관 하나가 천천히 레일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죠. 기계음이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사망자 존 데이비스, 63세. 사인 저체온 쇼크. 사망 확인 시각 오전 9시 20분. 완벽한 절차였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는 죽은 사람이었죠. 체온 15도. 동공 고정. 맥박 무반응. 뇌파 평탄. 이보다 더 확실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로 문이 열렸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확 밀려왔죠. 제 볼을 때렸습니다. 관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작은 체구의 아시안 여성이었죠. 잠깐만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비웃었죠. 저 청소부 뭐야? 미쳤나?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로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숨이 거칠었죠.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 아직 살아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지금 무슨... 그녀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5초만 주세요. 5초. 그 짧은 단어가 모든 걸 멈췄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계가 정지했죠. 화염이 멈췄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2초.
정적만 흘렀죠. 3초. 그녀가 관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4초. 제 심장만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초. 그 순간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맥이 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부인, 저는 22년간 그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경동맥은 여기가 아니에요. 그녀의 손가락이 관 속 남자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입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군 군의관 출신입니다. 수천 명의 맥박을 짚어왔죠. 그런데 청소부가 저한테 가르친다는 겁니까?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위치에 손가락을 댔죠.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초, 2초, 3초.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분당 10회. 죽음과 삶 사이의 박동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체온 15도에서 맥박이 뛴다는 겁니까? 동공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명이 있다는 겁니까? 하지만 제 손끝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급히 옮겨야 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응급실로. 지금 당장.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관이 다시 밖으로 나왔죠.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5초가 제가 믿어온 22년의 의학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데이터가 설명하지 못하는 생명이 있다는 걸. 그 여자의 이름은 박지은이었습니다. 직업은 청소부였죠.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응급실은 전쟁터였습니다. 의료진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죠.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울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체온 28도. 맥박 분당 15회. 산소 포화도 60%. 저는 그 모든 숫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교과서대로라면 그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심전도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었죠.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지은이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청소복을 입은 채로 말이죠. 그녀의 눈은 환자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죠.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지은입니다. 직업이 청소부라고 들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맥박을?
그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한의사였습니다. 한의사.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경보를 울렸습니다. 전통의학, 침술, 비과학. 저는 평생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는 건 의학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그녀의 손끝이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의학으로 죽은 사람의 맥을 찾는다는 겁니까?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닥터 스틸.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심전도보다 강하게 제 귓가를 때렸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맥이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그건 과학적 근거가. 그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선생님은 기계를 믿으시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모든 걸 볼 수 없어요. 무슨 소립니까? 그녀가 환자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의 체온은 15도였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죽음이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달라요. 체온이 아니라 기의 흐름을 봅니다. 맥의 리듬을 봐요. 저는 그 리듬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의 흐름. 그게 뭡니까? 저는 22년간 해부학을 공부했습니다. 생리학, 양리학, 병리학. 모든 게 데이터와 논리로 설명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제게 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저기 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심전도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B, B, B. 미세하지만 규칙적인 파형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양의학은 결과를 봅니다. 한의학은 과정을 봐요. 선생님은 체온이 15도니까 죽었다고 판단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맥이 아직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주 약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5년간 환자를 봤습니다. 수백 명의 맥을 짚었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생명의 리듬을요. 그게 서양 의학과 다른 점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22년. 저는 22년간 의학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술실에서, 응급실에서 제 손으로 수천 명을 진단했죠. 그런데 지금 청소복을 입은 이 여자가 제가 놓친 생명을 찾아냈습니다. 데이터로도 기계로도 찾지 못한 맥박을 그녀는 손끝 하나로 찾아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떠났습니까? 그녀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한의사인데 왜 청소부로 일합니까? 미국에서는 제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15년간 환자를 살린 의사가 이곳에서는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무시해온 것들이 어쩌면 제가 보지 못한 진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의학 서적을 펼쳤습니다. 동의보감, 황제내경, 낯선 한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양 의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생명에 대한 또 다른 언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확신이 단 한 번의 손끝에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존 데이비스. 화장로 직전에 살아난 그 남자는 회복 중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체온 15도에서 28도로, 맥박 분당 10회에서 60회로, 뇌파 평탄에서 정상 패턴으로 모든 수치가 기적처럼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의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 옆에 박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복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그녀를 연구팀에 합류시켰죠. 통합의학 자문이라는 직함으로 말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맥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맥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녀가 환자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서양 의학은 심장을 봅니다. 한의학은 온몸의 흐름을 봐요. 심장은 펌프지만 맥은 강물이에요. 강물이 막히면 생명이 멈춥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물줄기라도 남아있다면요. 되살릴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재현성이 없습니다. 과학은 반복 가능해야 해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해볼까요? 뭘요? 재현을. 일주일 후, 응급실에 12살 소년이 실려왔습니다. 익사사고였습니다. 호수에 빠진 지 20분. 구조됐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죠. 저는 달려갔습니다. 체온은 18도입니다. 맥박은 무반응입니다. 저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15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하나둘 고개를 저었습니다. 닥터 스틸. 이제 그만. 그때 박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소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눈을 감았죠. 1초, 2초, 3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맥이요. 아주 약하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어요. 저는 심전도를 봤습니다. 일직선이었습니다. 기계는 아무것도 안 보여줍니다. 기계가 못 보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녀가 소년의 목, 손목, 발목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경동맥. 막혀 있어요. 요골동맥. 미세하게 뜁니다. 족배동맥. 여기가 가장 강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이 아래쪽으로 모이고 있어요. 심장으로 다시 올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그녀가 소년의 발바닥을 눌렀습니다. 특정한 지점을 강하게 자극했죠. 용천혈입니다. 생명의 샘이라고 불러요. 저는 비웃고 싶었습니다. 혈, 생명의 샘. 그게 뭡니까? 하지만 그 순간, 삐, 심전도에서 작은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삐, 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지은이 계속 자극했습니다. 동시에 소년의 가슴을 특정 리듬으로 눌렀죠. 심장을 직접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기의 흐름을 따라 자극하는 겁니다. 삐, 삐, 삐. 파형이 점점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분당 10회, 20회, 30회. 그리고 소년의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호흡 회복됩니다. 산소 포화도 상승 중입니다. 응급실이 폭발했습니다. 의료진이 환호했죠. 누군가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현됐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의학으로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사례 1존 데이비스, 63세, 저체온 쇼크 회복. 사례 2 익사 소년, 12세, 심정지 회복. 두 건 모두 서양의학으로는 불가능한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은의 손끝은 해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은이 들어왔죠. 아직도 안 믿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느끼세요. 서양의학은 머리로 합니다. 한의학은 손끝으로 해요. 닥터 스틸, 당신은 너무 많이 생각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리 오세요. 그녀가 저를 환자실로 데려갔습니다. 회복 중인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을 짚어보세요. 저는 소년의 손목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규칙적인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분당 70회 정도였죠. 뭘 느끼세요? 맥박입니다. 분당 70회 정도요. 더 깊이 느껴보세요. 더 깊이요? 네. 숫자가 아니라 리듬을요. 강약을요. 흐름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초, 20초가 지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박동이 아니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지는 리듬이 느껴졌죠. 강하게 밀려오다가 부드럽게 빠지고 다시 천천히 차오르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명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2년간 쌓아온 벽이, 데이터와 논리로 쌓은 성벽이 조용히,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본 겁니까? 박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보시면 돼요. 사장 시작합니다. 저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병원 연구실에서 박지은을 만났죠. 그녀는 저에게 맥을 가르쳤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대세요. 힘을 빼세요. 느끼는 겁니다. 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뜁니다. 똑딱똑딱.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맥이 단순한 박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리듬이 있었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지은이 말했습니다. 맥은 6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맥, 침맥, 지맥, 상맥, 활맥, 긴맥. 각각 다른 상태를 말해줍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하지만 세상은 저희를 천천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체온 환자를 손으로 살렸다더라. 심정지 아이를 발바닥 눌러서 깨웠다던데. 동양 마술사가 왔나? 조롱이었습니다. 의료진의 절반은 저희를 비웃었죠. 특히 제임스 윌슨. 병원 외과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닥터 스틸, 당신 미쳤소? 청소부한테 의학을 배운다고? 그것도 증명되지 않은 동양 미신을?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저는 직접 봤어요. 봤다고요? 뭘 봤는데요? 우연 2~3번 봤다고 그게 과학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증명해 보시오. 논문을 써보시오. 데이터를 내놓으시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저는 아직 증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윌슨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닥터 스틸, 당신은 영국군 출신 아니오? 전쟁터에서 수백 명을 살린 사람 아니오? 그런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수백 명을 살렸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을 놓쳤습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건 의학의 한계였소.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제 무지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만 봤어요. 숫자만 봤죠.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생명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윌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상적인 얘기는 그만두시오. 의학은 과학이요.
감정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왜 의사가 됐습니까? 뭐라고요? 과학 때문입니까? 데이터 때문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입니까? 윌슨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배운 방법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까? 한국에서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겪었죠. 어떻게 버텼습니까?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환자가 살아나는 걸 봤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닥터 스틸, 세상은 늘 새로운 걸 두려워해요. 특히 자신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언제요? 증명할 때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계속 살리는 거예요. 1명, 2명, 10명. 그들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요. 이틀 후, 응급실에 40대 여성이 실려왔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다발성 장기 손상. 출혈이 심했죠.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6시간 동안.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윌슨이 나왔습니다. 피범벅이 된 수술복을 입은 채였죠. 안 됐습니다. 출혈을 멈출 수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10분. 아니 5분 안에 심정지가 올 겁니다. 저는 박지은을 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닥터 스틸.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해요. 그냥 두면 죽습니다. 박지은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죠. 윌슨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닥터 윌슨, 5분만 주십시오. 이미 포기한 환자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박지은이 환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모니터는 평탄했습니다. 맥박이 사라지고 있었죠.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1초, 2초, 3초. 그녀의 손이 환자의 복부 여러 지점을 눌렀습니다. 기해혈, 관원혈, 중환혈.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환자의 가슴 정중앙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단중혈. B. 모니터에서 작은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B. B. 윌슨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박지은이 계속 자극했습니다. 특정한 리듬으로, 특정한 순서로. B, B, B.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출혈이 줄어듭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혈압 상승 중입니다. 산소 포화도 회복됩니다. 수술실이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윌슨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지은이 수술실을 나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윌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사례 3 교통사고 환자 42세, 다발성 장기 손상 회복. 3건. 3건의 불가능한 회복.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증명할 때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한국의 의학이 얼마나 위대한지, 박지은의 손끝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이 부정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증명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통합의학적 접근을 통한 심정지 환자 소생술의 새로운 가능성. 밤마다 연구실에 앉았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죠. 사례 1존 데이비스, 체온 15도 회복. 사례 2 익사 소년 심정지 20분 회복. 사례 3 교통사고 환자 다발성 손상 회복. 3건 모두 서양의학으로는 불가능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박지은의 방법으로 살아났죠. 저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맥 진단의 정확도, 혈자리 자극의 효과, 회복 시간의 단축. 모든 게 놀라웠습니다. 특히 회복 속도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심폐소생술로는 뇌손상 확률이 60%였습니다. 하지만 박지은의 방법은 10%도 안 됐죠. 왜 그럴까요? 저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혈자리 자극이 뇌혈류를 직접적으로 개선한다.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제안했습니다. 공식 연구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비용은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무엇입니까? 윌슨 박사도 연구팀에 포함시키시오. 저는 놀랐습니다. 윌슨 박사가요? 그 사람은 저희를 반대했는데요. 바로 그래서요. 병원장이 웃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인정하면 더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겠소? 저는 침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첫 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 박지은, 윌슨, 그리고 5명의 의료진. 윌슨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회의적이오. 하지만 병원장 명령이니 참여하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조건이 있소. 말씀하세요.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기록하겠소. 그리고 내가 직접 검증하겠소. 속임수가 있다면 즉시 중단할 거요. 박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게 원하는 바예요. 윌슨이 그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적대감 없는 눈빛이었죠.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심정지 환자가 오면 즉시 투입됐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건 정도였죠. 박지은이 맥을 진단했습니다. 저는 그걸 데이터로 기록했습니다. 윌슨은 모든 과정을 감시했죠. 첫 달, 총 11건의 사례. 그중 9건 성공. 성공률 82%. 윌슨이 중얼거렸습니다. 놀랍군. 둘째 달, 총 13건. 11건 성공. 성공률 85%. 윌슨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가 박지은의 손끝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걸. 셋째 달. 어느 날 윌슨이 물었습니다. 저것도 가르칠 수 있소? 박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요? 금액 진단 말이요. 박지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배우고 싶으세요? 윌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부터 윌슨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요. 박지은이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천천히 하세요. 일주일, 2주일. 윌슨이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맞소? 이 미세한 떨림. 네, 맞아요. 윌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아이 같았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서양 의학만 믿던 사람이 처음으로 다른 세계를 만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총 37건의 사례, 32건 성공, 성공률 86%. 저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 모든 과정, 모든 결과가 담겨 있었죠. 저는 미국 응급의학 저널에 투고했습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게재 거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과학적 근거 부족, 재현성 의심, 추가 연구 필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37건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랬습니다.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박지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곳에 보내요. 저는 영국 의학 저널에 보냈습니다. 거부. 독일 저널. 거부. 프랑스 저널. 거부. 5번. 7번. 10번. 모두 거부했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윌슨이 말했습니다. 맞소. 나도 처음엔 안 믿었소.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 눈으로 봤고 내 손으로 느꼈소. 박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이 우릴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환자들은 살아났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32명. 32명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걸.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논문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컨퍼런스. 국제응급의학 컨퍼런스가 석 달 후 보스턴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발표 신청을 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통합 새로운 소생술의 가능성.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20분 발표 시간. 단 20분. 저는 박지은을 봤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보여줄 시간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저도 준비됐습니다. 세상을 바꿀 준비가 말입니다. 보스턴행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저, 박지은, 윌슨. 세 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윌슨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떨리는군요. 저도 떨렸습니다. 국제응급의학 컨퍼런스. 전 세계에서 5,000명의 의사가 모입니다. 하버드, 존스홉킨스, 옥스퍼드, 도쿄대학. 최고의 의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그곳에서 저희는 발표해야 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 그 세 글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진실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32명의 생명. 그게 저희의 증거였습니다. 보스턴 컨벤션 센터.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죠. 세계 각국의 언어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발표는 셋째 날 오후 2시였습니다. 홀씨 200석 규모였죠. 저희는 전날 밤 리허설을 했습니다. 박지은이 실제 맥 진단을 시연하기로 했습니다. 윌슨이 환자 역할을 맡았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연스러워요. 저는 슬라이드를 점검했습니다. 37건의 데이터, 그래프, 통계, 사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믿어줄까? 발표 당일. 홀시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50명.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마커스 스틸 박사입니다. 에버그린 메디컬 센터에서 오셨죠. 오늘 발표 제목은 한국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통합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커스 스틸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22년간 응급의학을 해왔습니다. 영국군 군의관 출신이죠. 전쟁터에서 수백 명을 치료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존 데이비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의학적으로요. 체온 15도 맥박 무반응,
뇌파 평탄. 완벽한 죽음이었죠.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그를 살렸습니다. 손끝 하나로요. 박지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분은 박지은입니다. 한국의 한의사죠. 박지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맥을 느낍니다. 기계가 못 보는 생명을 느끼죠. 그리고 그걸로 사람을 살립니다. 뒷줄에서 누군가 웃었습니다. 맥, 그게 과학입니까?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과학입니다. 증명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37건의 사례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6개월간 37건의 심정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중 32건이 회복됐죠. 성공률 86%입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성공률은 얼마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약 40%입니다. 그럼 2배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박지은을 봤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윌슨이 무대에 올라와 의자에 앉았죠. 박지은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5초, 10초, 15초. 박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맥이 빠르고 강합니다. 하지만 규칙적이에요. 건강하죠. 윌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 지금 엄청 떨립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박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좌측 요골 동맥 쪽에 미세한 불규칙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오래됐다는 신호죠. 아마 3달 정도. 윌슨이 놀라 눈을 떴습니다. 맞습니다. 3달 전부터 연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청중이 숨을 멈췄습니다. 박지은이 다른 지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장 쪽 맥이 약간 약해요. 수면 부족이시죠? 윌슨이 웃었습니다. 매일 4시간밖에 못 잡니다. 청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전통의학입니다. 기계 없이 손끝으로 진단하죠. 그리고 이걸로 생명을 살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익사 소년의 회복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는 심정지 20분이었습니다. 서양 의학으로는 뇌사 확률 90%죠. 하지만 박 선생이 용처녀를 자극했습니다. 5분 만에 맥박이 돌아왔어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소년의 모습이었죠.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의학의 목적이 뭡니까? 침묵.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중요합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의학 아닙니까? 청중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10명.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였죠. 저는 박지은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윌슨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죠.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의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수십 명의 의사들이 저희에게 몰려왔습니다.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병원에서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박 선생님, 워크숍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박지은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의 지혜가 세계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컨퍼런스 이후 세상이 변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언론이 저희를 찾아왔죠. 한국 전통의학이 서양의학을 넘어섰다. 손끝 하나로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의 의사. 동양의 지혜, 세계를 사로잡다. 매일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버드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도 연락이 왔죠. WHO에서 공식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박지은은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늘 그렇게 말했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인정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박지은이 쓰러졌습니다. 연구실에서였죠. 제가 발견했을 때 그녀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손목을 잡았죠.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약했습니다. 분당 5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응급실. 지금 당장.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에 그녀를 실었죠. 저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응급실. 의료진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체온 35도. 맥박 분당 20회. 혈압 90에 50. 윌슨이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심전도, 혈액 검사, CT. 하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이 없는데요? 그럼 왜 쓰러진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을 다시 잡았습니다. 맥을 느꼈죠. 박지은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천천히, 집중해서, 그리고 느꼈습니다. 맥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았죠. 강했다가 약해지고, 빨랐다가 느려지고. 이게 뭐지? 저는 그녀가 가르쳐 준 걸 떠올렸습니다. 6가지 맥이 있어요. 각각 다른 상태를 말해줍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깊이 느꼈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기가 막혔다. 박지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의 흐름이 막히면 생명이 멈춰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혈자리를 자극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박 선생님이 가르쳐 준 방법입니다. 윌슨이 다가왔습니다. 어디를 자극합니까? 저는 박지은의 몸을 살폈습니다. 어디였지? 어디를 눌러야 하지?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때 윌슨이 말했습니다. 스틸, 진정하시오. 당신은 배웠소. 당신 손끝이 기억하고 있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올렸습니다. 박지은의 발바닥, 용천열, 생명의 샘. 저는 강하게 눌렀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발. 4초, 5초. 그때 B. 심전도에서 작은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맥박 상승합니다. 저는 계속 자극했습니다. 다음은 단중혈. 가슴 정중앙. 강하게 눌렀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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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박이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압 회복됩니다. 산소 포화도 정상입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윌슨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해냈소. 저는 박지은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죠. 닥터. 스틸. 저는 울었습니다. 22년 의사 생활에서 처음으로 환자 앞에서 울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너무 혹사시켰습니다. 박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과로였습니다. 쉬어야 해요. 알겠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살렸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방법으로요. 박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잘하셨어요. 윌슨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소. 이건 과학이요. 재현 가능한 과학이란 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박지은의 지혜가 이제 제 손끝에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지은이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기자들이 가득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박지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박지은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희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교육 프로그램이요? 네. 한국 전통의학을 세계 의사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손끝으로 생명을 느끼는 법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석 달 후입니다. 여기 에버그린 메디컬 센터에서요. 윌슨이 옆에 섰습니다. 저도 함께 합니다. 배웠고 증명했으니까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저는 박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녀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스승을 살렸다. 22년간 배운 의학이 아니라 6개월간 배운 지혜로, 한국의 지혜로. 이제 나는 안다. 의학의 경계는 없다는 것을. 동양과 서양이 만나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박지은 선생님, 당신이 제게 준 건 기술이 아니었다. 생명을 대하는 마음이었다. 감사합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내일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한국의 지혜와 함께 말입니다. 석 달 후, 에버그린 메디컬 센터 대강당. 300명의 의사가 모였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전 세계에서 왔죠. 모두 한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전통의학.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환영합니다. 첫 번째 통합의학 교육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지은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배우실 겁니다. 손끝으로 생명을 느끼는 법을요. 기계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법을요. 의사들이 집중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생명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주. 맥 진단 기초. 의사들이 서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익숙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박지은이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가르쳤습니다. 여기요. 이 지점을 느껴보세요. 힘을 빼세요. 느끼는 겁니다. 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나자 몇몇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맞죠? 뭔가 미세하게 떨려요. 박지은이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둘째 주. 혈자리 이론. 용천혈, 단중혈, 백회혈, 합곡혈. 수십 개의 혈자리를 배웠습니다. 각 혈자리마다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문이죠. 셋째 주. 실제 환자 적용. 심정지 환자가 왔습니다. 한 명의 독일 의사가 나섰습니다. 손이 떨렸죠. 할 수 있을까요? 박지은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믿으세요. 당신 손끝을 믿어요. 그가 환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눈을 감았죠. 10초, 20초. 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있어요. 그가 용천혈을 눌렀습니다. B, B, B.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독일 의사가 울었습니다. 해냈어요. 제가 해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세계가 변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석 달 후. 교육이 끝났습니다. 300명의 의사가 수료했죠.
그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1년 후, 전 세계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런던의 한 병원. 심정지 환자 회복률이 60%로 올랐습니다. 베를린의 응급센터. 뇌 손상 발생률이 30% 감소했죠. 도쿄대학병원. 평균 회복 시간이 이틀 단축됐습니다. WHO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의 통합 접근법이 전 세계 응급의학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저는 그 뉴스를 박지은과 함께 봤습니다. 해냈네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한 거죠. 2년 후, 저는 하버드 의대에 초청받았습니다. 특별 강연이었죠. 1000명의 학생과 교수가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마커스 스틸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년 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22년간 의학을 했지만 생명을 몰랐죠.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제게 가르쳤습니다. 한국에서 온 한의사가요. 화면에 박지은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손끝을 가르쳤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감각으로 생명을 느끼는 법을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대 앞으로 걸어갔죠.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의학이 뭡니까? 침묵.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중요합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과학이든 전통이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의학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2년간 1500명을 더 살렸습니다. 한국의 지혜로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십시오. 경계를 넘으십시오. 생명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1명, 2명, 100명, 1000명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울에 같은 박수가 쏟아졌죠. 저는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박지은과 함께 찰스강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물에 비쳤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왜요? 모든 걸 가르쳐 주셔서요. 박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이 배운 거죠. 선생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물을 바라봤죠. 닥터 스틸, 제가 한국을 떠난 이유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서예요.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한의학은 늘 비과학이라고 무시당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세상이 인정해줘요. 한국의 지혜를 인정해주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 조상들이 수천 년간 쌓아온 지혜가요. 드디어 빛을 봤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건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배울 겁니다. 한국의 의학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5년 후, 저는 WHO 통합의학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박지은은 하버드 의대 초빙 교수가 됐죠. 윌슨은 통합의학 연구소장이 됐습니다. 전 세계 200개 병원이 저희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수만 명의 생명이 더 살았죠. 그리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의학을 바꿨다. 저는 지금도 매일 환자를 봅니다. 손끝으로 맥을 느낍니다. 기계가 보지 못하는 생명을 느끼죠.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박지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국의 지혜 감사합니다. 저는 27년간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사가 된 건 한국을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의학의 국경은 없다는 것. 하지만 지혜에는 뿌리가 있다는 것. 그 뿌리가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입니다.